90년대를 주름잡던 세계 최고의 섹시스타였지만 단 하룻밤의 사건으로 모든 걸 잃어버린 비운의 여자 샤론 스톤의 기구한 인생은 유년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샤론 스톤의 IQ는 무려 154로 동네에서 꽤 유명한 영재였습니다. 초등학교를 만 5세에 입학했고 고작 16의 나이에 장학금까지 받으며 대학생이 되었죠. 그러나 학업적으로 잘 나갔던 것과는 달리 그녀의 유년 시절은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끔찍했던 아버지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손에 잡히는 건 모든 무기로 활용하며 샤론 스톤 내 사남매에게 자주 폭력을 휘둘렀고 온 집안을 공포의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참다 못한 샤론은 14살이 되던 해 아버지에게 신랄한 말을 퍼부으며 맞섰죠. 이때 그녀가 했던 말은 밖에서 하도 무시를 당하니 힘없는 애들을 때릴 때만 자존심이 서나보죠? 였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진짜로 전곡을 찔린 듯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샤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더욱 모진 말을 이어갔죠. 이때 그녀는 자신은 아버지를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평생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샤론의 이 말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인지 아버지는 이날 이후 자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일절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무난한 대학 시절을 보내던 샤론의 인생은 지역 미인 대회를 출전하며 확 바뀌었습니다. 평소 미모에 대한 칭찬을 자주 받자 도전을 해봤던 것인데 대회에서 무려 1등을 차지하게 됐죠. 게다가 우승을 한 직후 샤론은 생각지도 못한 남자로부터 의외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 남자는 바로 당시 모르는 사람이 없던 유명인인데다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권투 선수로 꼽히는 무하마드 알리였습니다. 마침 샤론의 옆 동네에 살고 있던 무하마드 알리가 미인 대회를 보게 됐고 샤론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직접 전화를 걸어왔던 것이죠. 이때 전화를 받은 것은 샤론의 아버지였습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아버지에게 정중하게 조만간 자신의 인생을 바탕으로 한 영화를 제작할 예정인데 이 영화에 꼭 샤론을 캐스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내 딸이 무슨 영화 배우냐며 이를 단칼에 거절했죠. 이때 무하마드 알리는 샤론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따님 같은 여성은 꽁꽁 숨겨놓으려 해도 절대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밝게 빛나거든요. 그러나 아버지는 끝끝내 자신의 선에서 딸의 출연을 거절하며 결국 샤론의 영화 데뷔는 물거품이 되었죠. 꽤 시간이 흐른 뒤에야 샤론은 이 모든 일을 어머니를 통해 듣게 됐는데 유명인이 자신을 연예인감으로 봐줬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때부터 샤론은 배우가 되겠다는 꿈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결국 고민을 거듭하던 그녀는 학교마저 휴학하고 무작정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뉴욕의 이모집에서 신세를 지며 잡지 모델과 단역 배우 생활을 병행했죠. 샤론의 역사적인 스크린 데뷔는 단 5초였습니다. 주인공을 향해 맞은편 기차에서 키스를 날리는 엑스트라였는데 비록 짤막한 순간이었지만 특유의 청순하기도 하면서 섹시하기도 한 이중적인 매력은 이때부터 잘 드러나고 있었죠. 그러나 여배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때 샤론은 주연은커녕 조연 배우로서조차 딱히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며 30대가 될 때까지 무려 10년간의 무명 시절을 겪게 됩니다. 의외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은 그녀의 강직한 성품이었죠. 80년대 당시 할리우드는 높으신 분들과 하룻밤을 보내면 좋은 배역을 꽂아주는 비리가 완연했습니다. 샤론 역시도 이런 요구를 끊임없이 받았는데 한번 허락했다간 끝없이 타락할 것 같아 끝끝내 모든 제안을 거절했죠. 이러다 보니 샤론은 영화 관계자들에게 독한 여자로 찍혔고 오디션 기회가 현저히 적어지게 되면서 비중이 적거나 다른 배우들이 꺼릴만한 배역 정도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악령의 리사라는 영화에서 그녀가 연기한 캐릭터는 가슴 위로 큰 거미가 기어다니는 장면을 여러 번 찍었어야 했으며 심지어 입안에 거미를 넣었다 빼기까지 했습니다. 또 한 영화를 찍을 때는 열악한 아프리카 오지에서 1년 동안을 거주했어야 했죠. 이 시기 샤론에게 큰 힘이 되어줬던 것은 매니저였습니다. 매니저는 샤론을 위해 온갖 굳은 일을 서슴지 않았죠. 당시 샤론은 여러 영화사에게 괘씸죄로 찍혀 오디션을 앞두고도 대본조차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샤론의 매니저는 샤론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한밤중에 영화사 사무실로 몰래 잠입해 대본을 훔쳐다가 샤론에게 건네주기까지 했죠. 게다가 수도 없이 영화 관계자들을 찾아가 제발 한 번만 샤론에게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런 오랜 세월에 걸친 고군분투가 통한 것인지 샤론은 30대가 돼서야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연의 SF 액션 영화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를 통해서였죠. 여기서 아놀드의 아내 역할로 출연했습니다. 특유의 섹시미와 청순함을 반반 섞은 듯한 샤론의 외모는 빛이 났고 아놀드 뚝배기를 깨버리는 액션 연기까지 절도 있게 소화했습니다. 이 영화는 기대를 훨씬 웃도는 흥행 대박을 기록하며 이제야 샤론 스톤의 얼굴은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영화로 샤론을 처음 알게 된 사람들 중에는 이런 배우가 왜 여태까지 무명이었을까 하며 놀라는 사람도 있었죠. 토탈 리콜은 전 세계 기준 그 흥행순위 7위에 올랐던 영화였던지라 인지도 상승 효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같은 해 개봉했던 영화들이 아직까지도 영화계 전설로 회자되고 있는 나홀로 집의 원, 사랑과 영원, 귀여운 여인 등이었다는 걸 감안해보면 이는
이는 더더욱 놀랄만한 성적이었죠. 이제서야 얼굴과 이름을 알렸건만 이 시기 샤론은 이런 급격한 관심을 마냥 좋아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큰 걱정거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나이였습니다. 당시는 지금과는 시대상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30대 중반이면 여배우로서는 황혼기로 인식되던 나이였습니다. 이제서야 겨우 빛을 봤건만 더 큰 꿈을 펼치기에는 30대 중반에야 비로소 얼굴이 알려졌기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듯했죠. 이에 샤론은 나이 때문에 고민이 많던 이 시기, 이전이라면 상상도 하지 않았던 큰 모험을 해보기로 하는데 당시 가장 유명하던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의 누드 화보를 찍었던 것이죠. 이 화보가 출간된 시기는 토탈 리콜이 개봉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고 그렇기에 샤론의 인기는 더욱더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현업 배우가 이렇게 확 뜨자마자 19금 화보를 찍는 건 꽤나 이례적인 일이었기에 이 화보는 대중뿐만 아니라 영화 관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이 시절에는 잡지를 사야지만 화보를 볼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 우리에겐 성인이라면 한 번쯤 봤을 동영상 사이트들이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다들 보고 있지만 한국에서만큼은 접속을 막아놓은 사이트들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필수템 노드 VPN을 소개합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4분의 1이나 VPN을 사용한다고 답했는데요. 안타깝게도 VPN 사용자 중 무려 절반이나 내 소중한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지뢰를 심어놓는 무료 VP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세상에 무료는 없습니다. 무료 VPN은 막대한 서버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해 제3자에게 팔아넘기거나 광고가 더 자주 나오게 만들고 속도 또한 느리죠. 그렇게 빠르고 안정적인 유료 VPN 사용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유료 VPN 중 가성비 값이 바로 노드 VPN입니다. 노드 VPN은 AV 테스트의 속도 측정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광고 차단, 악성 코드 차단, 그리고 사용자의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는 노로그 정책까지 다양한 추가 기능들이 딸려있죠. VPN을 쓰면 검열된 동영상 시청은 물론이고 지금 쓰고 계시는 계정 그대로 OTT의 다른 나라 서버로 접속해 한국 서버에는 없는 영화나 드라마도 볼 수 있으며 현재 미국에서 정말 핫한 플루토 TV에도 접속해 미국의 방송국 채널들을 실시간으로 무료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VPN만 쓸 줄 알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다만 유일한 단점은 유료라는 점인데요. 이 유일한 단점마저 한 방에 없애줄 구독자 특가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쿠폰을 쓰면 정가에 무려 73%가 할인돼서 2년 구독 기준 한 달에 4,000원대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추가로 4개월의 구독 기간을 더 얹어드리며 동시 접속 가능한 기기가 무려 10개까지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같이 쓰기에도 가성비 갑입니다. 이래도 고민되신다면 30일 내 전액 환불을 보장드리고 있으니 한 달 무료 체험을 해보세요. 고정 댓글에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샤론의 19금 화보 전략은 적중하며 더 큰 인기를 얻었고 이에 한 에로 스릴러 영화의 주연으로 캐스팅되는데 이 영화가 바로 전설적인 취조씬을 탄생시킨 그 영화 원초적 본능입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농익은 요염한 연기로 영화사 전설을 써버렸죠. 영화는 제작비의 7배라는 수익을 올렸고 샤론은 명실상부한 최고의 섹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취조를 당할 때 수사관들을 홀리는 듯한 요염한 눈빛과 몸짓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임팩트를 능가한 장면은 없다고 회자될 정도이죠. 원초적 본능의 성공은 단순히 에로틱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짜임새 있는 추리소설을 보는 듯 탄탄하고 치밀한 전개, 공포감마저 상당해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었죠. 영화 속 샤론의 당찬 이미지를 보면 상상하기 어렵지만 사실 샤론은 이 영화를 찍으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실제 성격이 이 캐릭터와 정반대였기 때문이죠. 내면에 있는 다크함과 분노를 어떻게든 끌어내려다 보니 일상생활마저 우울해지며 목류병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분명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 차 안에서 깨어나기도 하고 차고 바닥에서 깨어난 적도 있었죠.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옷까지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채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촬영 때도 유독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하루는 남자를 묶어놓고 때리는 장면을 찍었어야 했는데 감독은 너무 살살 때려 리얼함이 없다며 훨씬 더 강하게 때릴 것을 요구했죠. 이에 샤론은 정말로 온 신의 힘을 다해 10초가 넘도록 무차별 폭격을 가했습니다. 감독으로부터 오케이 사인을 받아내 안도한 것도 잠시 생각지도 못한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장면을 다 찍었음에도 남자 배우가 축 처진 채 눈을 뜨지 않았던 것이죠. 하도 강하게 맞다 보니 실제로 기절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진짜로 사람을 죽일 뻔했다는 생각에 이날의 촬영은 샤론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어쨌든 원초적 본능으로 인해 샤론은 30대 중반에야 뒤늦게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골든글러브 여우주연상 후보에까지 올랐고 각종 영화사로부터 출연 요청도 빗발쳤죠. 그러나 이 요염한 이미지로 인해 샤론은 생각지도 못한 순환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영화에서의 모습을 샤론의 실제 성격으로 착각한 듯 영화 관계자들이 온갖 수위 높은 짓을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술자리에 합석을 하라는 것 정도는 요구 축에도 묶일 정도로 온갖 사적인 요구들이 범람했다고 합니다. 샤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영화계에만 있진 않았습니다. 가장 편하게 있어야 할 집안에서조차 그녀에게 큰 충격을 준 사람이 있었죠. 바로 가정부였습니다. 수년을 동고동락하며 믿어왔던 가정부가 사실은 몇 년 동안 샤론의 개인 물품들을 훔쳐갔었다는 사실이 발각된 것이죠. 이때 가정부가 훔쳐갔던 물품들의 가치는
15년 전 당시 4억 원에 육박했으니 오늘날의 물가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가정부는 이 일로 징역 16개월을 선고받게 됐죠. 설상가상으로 이 시기 샤론은 커리어까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류의 섹시 컨셉의 사람들은 질려갔고 이미지 변신을 위해 서부극, 코미디물 등 다양한 장르에 도전했지만 줄줄이 흥행에 실패했죠. 이 시기 샤론은 신문기자였던 남편과 결혼 생활 중이었는데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2년 동안 유산만 무려 3번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유산은 9번까지 이어졌고 자연 임신이 불가능할 거라는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이가 너무 갖고 싶었던 샤론은 아들 1명을 입양했죠. 그런데 아들을 입양한 지 1년째가 되던 해 샤론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린 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으니 집안에 있던 샤론이 거실로 나올 때였습니다. 갑자기 무언가가 강하게 머리를 치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샤론은 그대로 쓰러지며 기절하고 말았죠. 시간이 흘러 정신을 차린 샤론은 어찌된 일인지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걸 느끼며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깨질 듯한 두통이 이어졌죠. 시간이 좀 지나자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저 일시적인 증상이었다고 생각한 샤론은 딱히 병원에 가질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 무려 3일이 흘렀죠. 3일째가 되자 이상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았고 말이 어눌하게 나오기 시작했으며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죠. 이제서야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샤론은 황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뇌출혈이 진행된 지 이미 3일이 지나 골든타임을 놓쳤고 수술을 하더라도 생존율은 고작 1%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목숨을 건진다 할지라도 걷거나 말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겁에 잔뜩 찔린 채 수술실에 들어간 샤론. 다행히 수술 후 다시 눈을 뜨는 데는 성공했으나 샤론의 몸은 정말로 의사들의 말처럼 예전과 같은 상태로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시각, 촉각, 후각이 전부 다르게 느껴졌으며 잃었던 한쪽 귀의 청력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죠. 게다가 가장 슬펐던 것은 뇌가 글자를 인식할 수 없게 되어 난독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대본을 읽어야 하는 배우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야말로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 이 시기 샤론의 멘탈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린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으니 이 타이밍에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온 것입니다. 가장 서포트가 필요한 시기에 가장 의지해야 할 사람에게 배신당한 셈이죠. 남편은 재산 분할을 청구하며 아들의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요구했습니다. 이때부터 샤론은 정상이 아닌 컨디션으로 기나긴 소송전을 벌이게 되죠. 소송을 취소하자며 전 남편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끝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재판은 결코 샤론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섹시한 이미지와 출연작들이 공격수단으로 활용됐죠. 심지어 판사는 법정에서 샤론의 아들에게 너희 엄마가 19금 영화를 찍는 건 아니? 와 같은 질문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소송은 남편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샤론은 양육권을 뺏기고 매달 양육비까지 지불하게 되었죠. 게다가 캘리포니아의 법에 의해 모든 재산을 5대5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기자 월급을 받던 남편에 비해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온 샤론이기에 이 5대5 분할은 그녀로서는 큰 손해일 수밖에 없었죠. 이때까지 샤론이 모았던 돈만 해도 20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소송 이후 샤론의 재정은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재산분할, 소송비용, 병원비 등 각종 거금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갔고 이 시기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던 샤론을 노리고 득달같이 달려들어 돈을 편취해간 지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집에 있던 냉장고와 전화기조차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됐다고 하니 그야말로 파산 상태나 마찬가지였죠. 남편과 자식을 잃고 재산까지 잃게 된 샤론에겐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영화계 복귀를 시도해보았지만 기억력의 문제로 대사조차 거의 외우지 못해 오디션마다 번번이 탈락했죠. 이 시기 샤론은 자신의 증상이 알려지면 영화계에서 써주는 사람이 없을까봐 난독증을 비롯한 모든 증상들을 철저히 숨기려 애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건강 상태로 할 수 있는 연기는 한정적이었고 출연 비중은 점점 낮아져 결국에는 포스터에조차 등장하지 않거나 카메오 출연 정도로 얼굴을 비출 뿐이었죠.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대중들은 외모든 연기력이든 많은 변화를 겪은 샤론을 가리켜 차라리 은퇴를 해라, 연기력이 갈수록 퇴보한다며 매도했습니다. 결국 영화계에서까지 버림받은 샤론에겐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족, 건강, 재산, 커리어까지 잃었으니 자존감은 바닥을 찍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샤론이 신경치료를 받으러 치과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뇌수술의 후유증 탓인지 마취할 때 발작 증상이 도졌는데 잔뜩 겁에 질린 샤론은 치과 의사에게 뭐라도 좋으니 시술하는 동안 아무 말이나 계속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때 치과 의사는 최근에 한 감옥에 가서 용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왔다는 얘기를 들려줬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샤론은 우리 집에 와서 그 강연을 한 번만 해줄 수 없겠냐고 사정했습니다. 자식을 포함해 모든 것을 잃은 스스로가 너무 싫어서 용서할 수 없다며 스스로가 미워서 견딜 수 없다며 부디 스스로를 용서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죠. 이에 치과 의사는 정말로 샤론의 집으로 가서 강연을 그대로 해주고는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고 합니다. 이날 이후 샤론은 재기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난독증부터 타파해보고자 무작정 동네 서점으로 향했죠. 그런데 서점 앞에서 한 기묘한 조각상을 보게 되는데 빈 항아리를 거꾸로 들고 있는 불교 조각상이었죠. 이 모습에 묘한 끌림을 느낀 샤론은 서점 주인
주인에게 이 조각상이 뭘 의미하는지 물었습니다. 이때 서점 주인은 모든 것을 비웠을 때 진정한 평화를 느낀다는 걸 상징한다고 말해줬죠. 샤론은 이 타이밍에 이런 말을 듣게 된 걸 일종의 계시라고 느끼며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건 불행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평화로움을 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발상의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 이후 샤론은 자기 자신과의 기나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몸에 해로운 것은 모조리 끊고 오직 재활과 운동에 집중했죠. 걷기만 할 수 있던 다리가 조금씩 뛸 수 있게 되었으며 2년 만에 난독증도 극복했습니다. 다시금 대사를 배울 수 있게 된 샤론은 적극적으로 영화 계문을 두드려 비로소 60대의 나이에 다시금 꽃을 피웠습니다. 드라마에서 비중 있는 조연을 맡아 드라마 부분 여우조연상을 따내기도 했고 공개 일주일 만에 넷플릭스 시청 순위 1위를 했었던 레치드라는 드라마에서 호스 넘치는 노부인을 연기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시원시원한 액션으로 흥행에 성공했던 영화 노바디의 후속작에서 메인 빌런 역할로 출연할 예정이죠. 이렇듯 60대에 이르러 커리어를 회복해가고 있는 샤론은 개인사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생사로 갔던 시기에 이혼을 당했던 배신감이 너무 커 재혼 생각은 전혀 없다며 홀몸으로 이혼 이후 2명의 아이를 더 입양해 키워냈죠. 그리고 전 남편에게 양육권을 뺏겼던 첫째 아들은 성인이 된 직후 어머니의 성인 스톤으로 개명해 어머니에 대한 지지를 보여줬습니다. 샤론은 SNS에 자식들과의 화목한 모습을 자주 올리고 있으며 토크쇼에 나가서도 영락없는 아들 바보의 모습을 보여줬죠. He's doing so well in school and he got 100% in physics this semester. 입양한 자식들만 셋이 있던 샤론은 최근 의외의 입양을 또 한 건 하게 됐습니다. 첫째 아들의 절친을 입양한 것입니다. 아들의 절친의 부모님이 병으로 돌아가시자 자신이 평생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며 입양을 자청했던 것이죠. 오랜 세월 부모님의 병간호를 해온 아들의 친구가 안쓰러워 조금이나마 자신의 인생을 더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샤론은 입양된 아들만 넷을 슬아이 둔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샤론도 어느덧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되자 외로움이 싹 텄는지 데이트 어플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지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계정이 정지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유명인 사칭이라며 제재를 받았던 것이죠. 자신의 SNS에 이 사태를 공론화하고 나서야 겨우 계정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플을 통해 남자와 2번의 만남을 가져봤다는데 한 명은 알고 보니 전과자였으며 나머지 한 명은 사진보다 실물이 수백 배는 더 양물해지는 느낌이라 음료수를 주문한 지 얼마 안 되어 황급히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부디 영상이 끝났다고 황급히 떠나지 마시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표만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마의 15%를 못 넘기고 있는데요. 구독자 비율 15% 좀 딱 한 번만 넘어보고 싶습니다. 부디 소중한 0.1%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번 연휴를 주로 집에서 보내실 분들이라면 각종 동영상들을 볼 수 있게 해줘 지루할 틈을 없애줄 노드 VPN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